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명지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운영된 경북 경주시 농협경주연수원에 마련된 이 생활치료 센터에 머문 경증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난생 처음 비대면 의료 상담을 받았다. 환자들은 문자 메시지로 온 사이트 주소에 접속해 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 시간대별로 기침, 권태감 등 증상과 체온을 기록하고 심리상태, 우울감, 불안감, 심리적 답답함, 자살 충동도 차곡차곡 입력했다. 원격 화상 버튼을 클릭해 담당 의사와 화상으로 상담도 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헬스케어 기업 소프트넷과 함께 개발한 개인 건강관리 PHR 시스템이다. 코리아 아이러니 원격 의료상 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본 손장욱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진도 똑같이 사이트에 접속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한 화면에 띄우고 함께 상의할 수도 있다며 병동이 클 경우 환자 상태를 보고 이상을 알아내는 동안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모니터링과 상담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원격 의료에 사용된 원격 의료 접속 안내 문자 화면. 사진 소프트넷 절대 불가였던 국내 원격 의료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해온 지 20년 만이다. 예고 없이 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이 결정적인 촉발제가 됐다. 병원에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의료진 감염 위험이 커 굳이 모두가 병원에 직접 가야 하나라는 물음표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동안 이해관계자 갈등에 막혀 굳게 걸어 잠갔던 원격 의료에 빗장을 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을 보호하고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산업 육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위도 이날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원격 의료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윤석노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면서 4차위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원격 의료가 의료계 안팎에서 오래 논란이 되었지만 경쟁국의 추진현황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OECD 국가 중 원격 의료 허용한 곳. 그래픽 김영옥 기자 예싹준강.co.kr 코로나로 미국 비대면 진료 환자 170배 증가. 실제 원격 의료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폭발적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원격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1993년부터 원격 의료협회를 설립해 전체 병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70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원격 의료를 도입한 중국은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은 핑안굿닥터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11억 1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최대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인 핑안굿닥터의 의료 상담 근무센터 모습. 사진 핑안굿닥터 일본도 2015년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코로나19 대응지원센터 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 필요한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원격 의료는 시범 서비스 실시 후 20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이뤄낼 만큼 정보통신기술 ICT 수준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가 ICT와 의료진 간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송혜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한국의 맥박,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훌륭한 디지털 웨어러블, 착용 가능한 기기들이 정말 많은데 규제에 묶여 원격 의료에 사용할 수가 없다며 스마트폰과 정보기술, IT,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데 원격 의료는 못하는 한국을 보고 세계의학계에서 미스터리라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와 환자 간 국내 원격 의료는 지난 2000년 강원도 보건진료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첫 발을 뗐다. 하지만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 규제로 묶인 상태다. 2010년 18대, 2014년 19대, 2016년 20대 국회까지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줄줄이 무산됐다. 그나마 이어져 오던 시범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율특구로 지정했지만 참여기업이 없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코로나에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했지만 이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터지자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부터 환자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선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화상원격 의료가 허용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요는 적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 처방이 시행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 3072개 의료기관에서 총 10만 3,998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과 처방에 응한 병의원 10곳 중 약 6곳 57.6%은 동네 의원들이었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 이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환자 김영숙 씨 오른쪽 가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김용빈 공중보건의 진료를 받고 있다. 의사가 김 씨의 혈압, 혈액을 검사한 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공보회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한다. 중앙포도 원격 의료는 코로나19와 별개로 고령시대로 인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병철, 73씨는 고혈압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이걸 매번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게 일이다. 버스 타고 먼 거리를 가서 의사 선생님을 이래서 이분 보고 오지만 그래도 직접 목소리로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된다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약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원격 모니터링부터 단계적 허용을 의료계에선 원격 의료의 단계적 허용을 제한하는 목소리가 높다. 송혜룡 교수는 원격 모니터링을 먼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고령 환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집안이나 마을 단위에 원격 진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수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경우 합병증이 없는 만성질환의 원격 의료는 1차 의료기관, 개인병원, 과 2차 의료기관, 전문병원에만 허용해 주는 식으로 질병의 정도에 따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현수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여력이 되는 상급 병원이 원격 의료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 대형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 2차 의료기관이 상급 병원의 중증, 희귀, 난치질환 노하우를 공유해 같이 치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원격 의료 도입 여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과 처방은 고도화된 원격 기술은 아니지만 되면 진료의 원칙을 넘어선 획기적인 변화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상징성이 있다며 원격 의료 규제 완화는 관련 기업이나 의료기관만을 위한 게 아니며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이소아, 최선욱, 박형수 기자 써 준강.co.kr 레츠 블락에즈 Y